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도 빵빵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도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 마가 프로젝트 우리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Make Account Great Again.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트럼프만 좀 아메리칸 퍼스트 외치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케어맨 클럽 퍼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월달 같은 경우 상당히 또 바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달 동안 33개 종목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최고점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 그걸 갖다 하나를 계속 들고 가는 것,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리스크를 갖다 관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또 종목을 우리가 발굴해 나가고 또 공략해 나가면 된다. 새로운 종목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재고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또 시간을 두고 채워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뭡니까? 리스크를 해칭하는 구조로 가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갖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전 투자를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수익률이 예를 들면 30%, 40% 이렇게 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거고요. 중용, 중수익으로 충분히 항상 어떻습니까? 리스크를 해칭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참 좋잖아요. 왜 뭐 매도를 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것도 발굴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갖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홀드하고 끝까지 쪼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 발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돼요? 나름 그래도 매몰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별로 없잖아요. 케어맨이 항상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만들어 드려가고 있다. 오늘도 또 공략주 체크 스터디 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다음에 또 기회가 오는가,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9할 이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지력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알려드리고 또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다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멋있는 머니케어 뉴스 잘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자금 동향부터 체크하는 것들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방이 좀 경직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방도 상당히 또 경직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하방 쪽으로 온다. 다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던 하방 같은 경우는 4,850 뭐 이 정도 수준을 봐왔지만 지금은 5,000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000에서 5,300 이렇게 가는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과연 지수를 끌어올렸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최근에 상승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시계 고점 플레이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승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잠깐 놀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0% 정도 이 정도에 예를 들면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들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 시장은 과열을 위해서 항상 존재하는 게 뭡니까? 공매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존재하고 프로그램 매물 이런 것들이 출해될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래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럼 물론 그렇죠. 길게 보면 뭐 그것도 무시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머니케어 뉴스는 스윙 롱숏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감안해 가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 시장 수익률은 충분히 초과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포지션을 넣어놓으니까 너무 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어디까지가,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어디까지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보면서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걔네들이 계속 나가면 나머지 것들 따라오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애들이 잘 나가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그만큼 수익률을 또 초과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그렇게 거래해 왔고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삼성전자 뭐 한 4번 정도 거래했고 SK 하이닉스도 한 3번 거래를 했었고요. 올해도 뭐 연초에 거래를 했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기회가 될 때만 해도 우린 충분히 된다. 좀 다른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스트리트 머니들이 조금 놀래가지고 그냥 또 매물 던지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사실 크게 놀랄 이유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들이 왜 그래?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시장이 조금만 놀래거나 그러면 조금씩 매물이 크게 나오는 현상들이 하물며 삼성전자도 던질걸요? 그렇게 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가이던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거래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종목에 대한 신뢰나 믿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난달 2주 전에도 여 목표가 다 이야기 드렸잖아. 야, 올해 여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중간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또 다른 것들 플레이해 한 종목 끄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지겹고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장감이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잠을 편안하게 자야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이스페타시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사실은 1시간, 2시간도 떠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최근에 좀 그 어닝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진도 나가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그 매출 인식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빅3, 빅테크겠죠. 여기서 생각하는 빅테크는 우리가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이 매출 인식을 갖다가 이연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습니까? 당연히 4분기에 반영을 안 하고 1분기에 반영을 하겠죠. 근데 그 물량들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영업이익 200억이 이제 4분기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1쿼터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면 1쿼터에는 뭐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실 충분히 낮은 구간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올해 목표가가 얼마였습니까? 예. 이스페타시스의 현재 목표가는 15에서 16만 원을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월과 4월 초 사이에 특별한 이변이 없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스페타시스가 15만 원 정도는 찍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MLB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틈새 보이면 공략을 해주고요. 그래도 이 바닥에서 이스페타시스가 대장인데 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수익을 내주는 그런 또 우리가 방식을 또 취할 겁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되는 어닝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600억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빠진 거예요. 실제로는 한 100억 정도 빠졌는데 이게 뒤로 넘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EPS하고 그죠? 영업이익률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죠. 저는 그래서 1분기에 고점이 찍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3월과 4월 사이겠죠. 시장이 그걸 모를 만한 이유가 없을 거고요. 충분히 애널리스트들도 그걸 감안해서 목표가라든지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더군다나 업종에서 대장주의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인지해 두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눌리게 우리가 매수한 기준가보다 눌리게 된다 그러면 뭐 한다? 예,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걸 겁을 먹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나타나는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분명히 제가 이걸 확인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후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가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사 이 일의 아래쪽으로 120일 라인 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중도 확 올려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들이버려 나가야죠. 그래서 내용을 보고 앞으로 진도 나가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나 더 첨부하자 그러면 제가 뭐 자꾸 이렇게 거품을 넣자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진행하면서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미스가 나온 이유가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 내용 속에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저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삼전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곳에서 이제 어닝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서 그 종목을 공략하고자 보는 건 아니에요. 얘들이 전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산업이 형성되겠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폭이나 움직이는 폭보다는요, 이스페터시스가 움직이는 폭이나 상승하는 폭이 훨씬 더 가볍거든요. 그렇게 공략해 볼 수도 있는 것들이죠. 연관성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구글, TPU, 그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구글하고 거래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얘네가 수요가 늘어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좀 생각해가는 내용들도 항상 연상작용이 좀 펼쳐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1월달 마지막 방송이기도 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저는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를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간 쪽에서 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주가 상승폭은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중형 중수기니까 그 정도 시장 벤치마크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부품 공급을 거의 메인으로 하는 것들이고 북미 관련된 내용에서 계속해서 좋고요. 현재는 관세가 면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5% 그대로 두들겨 맞고 있는 것들이고요. 15%라는 그 확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고 현대차의 로봇이라든지 지금 미래 비전 스토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스토리로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으나 중간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처음 뉴스 나온 거 가지고 나오면 보통 보면 절반 정도는 토해내거든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상승할 땐 현대모비스가 무조건 같이 상승한다는 건 여러분들 오랫동안 주식 거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현대차가 못 나가도 현대모비스는 나 혼자 달려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 사유는 바로 지배구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 현대모비스를 갖다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성 회장이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나이 또를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뭐 앞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돼도 천천히 가격 경쟁력을 또 확보해주고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다. 제가 실적보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주가를 움직이는데 더 강한 모멘텀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 보면 실적은 상당히 좋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컨센서스 나온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관세 25%마저도요, 미국의 자동차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도요타하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뭐, 도요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시장성. 자, 근데 시장성이 언제쯤 형성이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관세 이야기 꺼내
않고 그거 빨리 확정적으로 사건으로 변화시켜서 진행을 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들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분기 정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기적 관점을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가 매수 포인트는 체크 중에 있음에 있다라는 것들만 이야기 드리고요.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가이던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예, 3분기, 4분기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가격 경쟁력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기본으로 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모멘텀. 지금 최근에 보면 스토리 상당히 많잖아요. 로봇부터 해가지고 지배구조부터 해가지고, 그죠? 관세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투자를 진행하는 것들 내용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해석하는 것들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구간을 갖다 뭐 한다고요? 예,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정도 보고 있어요.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어떻게 돼요? 또 한번 파이팅하고 달려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물론 21, 2평 여기를 깨뜨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해야 되고 하니까 충분히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움직이는 패턴이 약간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됐고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서 가자. 과거의 평균치는 그러니까 28만 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40과 42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 정도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편입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윗단이 10%, 여기서 10%, 여기서 10%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가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 시나리오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끔 향후에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인지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여러분 일진전기가 좋아요, LSL 렉이 좋아요. 저도 일진전기가 거래하기 좋다라는 위치 포지션. 지금은 오늘 상태로 보니까 방송하기 직전에 보니까 일진전기나 LSL 렉이나 위치가 똑같다. 그럼 위치가 똑같을 때는 어떤 놈이 더 유리하다? 예, LSL 렉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스펙이 큰 거. 그러니까 같은 고점 거래를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랠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 거래를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할 때는 예, LSL 렉이 더 좋은 거고요. 얘는 좀 눌려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서 일진전기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조정이 들어오고 좀 매물이 나오길래 야 저거 잡아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사실 상당히 고민했어요. LS 일렉, 일진전기를 보면서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그냥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왜 무리를 해야 될까? 우리가 괜찮은 산일전기도 들고 있는데 굳이 뭐 무리를 해서 뭐 할까? 좋은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무모하게 뭐 올라갈 거 누가 모르나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무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것들은 저는 전체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몰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건 제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저는 항상 기준치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회원분들만큼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재고가 살짝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주식 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손실은 작게, 손실이 없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익. 1% 수익이든, 10% 수익이든, 30% 수익이든,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항상 이 밸런스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일종의 하나의 경영 철학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물어보고도 제가 이거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윗단에서 매수하자라고 했었으면 여러분 못 사셨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서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똑같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줄을 서시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 라인을 갖다가 지켜줘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6만 원대 초반이 들어오는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주시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냈었나요? 기억이 나시죠?
우리는 상당히 재미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수익 내는데 여기 쭉 오는 동안 여기서 이거 뭐 한 달 넘게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몇 개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도전에서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니큐니스 케어맨 클럽을 참여하지 않아 보신 분들은 저 말이 뭔 소린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열정적인 분들이 와셔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ISC는 최근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 투자 포인트 1, 2 해가지고 이거 뭐 본격하고 뭐 그죠 HB 수준 거를 실적 레벨이 기대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때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노 공업도 물어보고 물론 동사 같은 경우나 보통 리노 공업 같은 경우도 3분기가 보통 피크에 도달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주가 위치가 너무 높아.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크로가 깨졌을 때, 그때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고하자. 이건 저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잠자리가 불편하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잠자리도 편안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잠을 못 자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니 그 생활을 우리가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가락과 눈과 그죠? 입이 멀쩡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놈의 주식 거래를 갖다가 저렇게 그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뭐 젊을 때는 할만하지 잠 안 자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긴장감이 그죠?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는 보는 지론이 그렇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알겠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지냐 그건 아니죠. 양호하다.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성이 좋은 거죠. 실제로는 아주 뭐 그레이트하게 아웃퍼포밍 하는 그런 실적 가이던스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저는 소부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저 가이던스가 YY 대비해서 뭐 100%씩 올라가. 그러면 해줘야지. 그런 거 따라가도 돼. 근데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는 것들은요,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ISC 나쁘단 말 아니에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 하면 되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봤다. 저는 뭐 사실 이날쯤 봤는데, 이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하루 이틀 보게 되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딴 거 했어, 그죠? 며칠 전에 최근에 우리 수익 낸 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안 잡은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죠? 지금은 이런 과정들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최근에 보면 스트리트 머니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다가 매수를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버릴 땐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버릴 땐 버릴 줄 알고 따라가지 말아야 돼. 따라가지 말고 내가 냉정하게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었어. 오늘 대덕전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 과거 같으면 실적 발표 나오면 뭐합니까? 그 전에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추격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스트리트 머니의 힘이에요. 예탁금의 힘이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즐기는 플레이 방식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조금 내가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 영역일 때, 그러니까 과거에 10% 수익 보던 거라고 한다면 지금 유동성 장사니까 한 5% 정도 더 업사이드 보고 플레이하면 우리 조금 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을 좀 적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던 짓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우리가 시장 장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기 정상이 아니다라는 건 종목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의 차트나 수급 현황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판독이 될 경우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경우 따라가는 거. 이게 보유자는 여기서 플레이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걸 갔다라고 생각, 다음에 공략 포인트 잡을 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다. 그럼 여기도 오겠지. 주식이란 것은 원래 그래. 올라가다, 야, 너는 겁나라고 한다면 차익물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고요. 현대모비스 이것도 조금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또 하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온다? 예, 항상 우리한테 기회로 올 수 있는 주가 위치는 온다라는 점 기다리시면서 뭐 못 사서 안다에 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